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우선 오늘은 폴란드와 공동 개발하게 될 새로운 차륜형 장갑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산 무기는 무조건 깎아내리고 외국산 무기는 엄청난 것처럼 이야기 좀 하지 말도록 하죠.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폴란드와 같이 만들 새로운 차륜형 장갑차의 성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차륜형 장갑차와 비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성능의 차륜형 장갑차는 뭘까요? 독일의 복서 차륜형 장갑차와 이스라엘의 에이탄 차륜형 장갑차 등이 있을 겁니다. 에이탄이 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앞으로 이스라엘군의 주력 장갑차가 될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주력 장갑차는 나메르 장갑차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나메르는 이스라엘의 주력 장갑차가 아닙니다. 그럼 현재 이스라엘의 주력 장갑차는 뭘까요? M113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스라엘의 주력 장갑차가 나메르나 아크자리트 같은 중장갑차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장갑차들은 정말 특수한 장갑차들이고요. 이런 장갑차들은 시가지 전투나 시가지에서 전투공병을 지원하는 일부 부대만 운영하는 장갑차이고요. 이스라엘의 주력 장갑차는 지금 현재도 M113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M113을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하려는 게 바로 에이탄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화가 났던 게 뭐냐면요.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에이탄 장갑차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어떤 분의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에이탄을 칭찬을 하더군요. 에이탄을 칭찬한다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탄은 이스라엘 기갑 장비 개발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차량이고 성능도 너무도 평범한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우선 현재 에이탄 장갑차는 이스라엘이 아닌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시코시 디펜스가 미국에서 생산 중이고요. 그 이유는 미국이 원래 이스라엘에 일정 금액의 군사 원조를 하는데요. 미국은 이 군사 원조를 현금이 아니라 물건, 그러니까 미국산 장비를 도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꾸준히 장비를 도입하고 있고 이 군사 원조 자금을 활용해서 미국에서 에이탄 장갑차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 이 에이탄 장갑차는 이스라엘이 개발하기는 했지만 엔진은 독일제이고 변속기는 미국제입니다. 확실히 이스라엘은 기갑 장비의 구동계에 대한 기술력은 형편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기술력이 떨어지는 게 현가장치 기술인데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현가장치도 이스라엘 독자 모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이 우리 레드백 같은 장갑차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나요? 미안하지만 이스라엘의 기술력으로는 우리 레드백 장갑차 같은 장갑차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과거부터 자신들의 산업 기반이 취약해서 특히 장갑차의 구동계를 만드는 기술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술력으로 높은 방어력을 구가하려면 나메르 같은 장갑차만 만들 수 있었고 우리 레드백 같은 장갑차는 만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업체들이 우리 레드백 장갑차 개발에 참여한 이유도 이겁니다.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장갑차를 개발해서는 수출 시장에 진출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 레드백 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일부 부품이라도 수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나마도 현재 우리 레드백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부품은 앞으로는 대부분 대체가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정도의 장갑차를 개발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에이탄으로 돌아와서 특히 여러분이 궁금해할 에이탄의 방어력인데요. 우선 이 에이탄 장갑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지뢰 방어 능력입니다. 에이탄의 지뢰 방어 능력은 레벨 4로 우리나라의 레드백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이 에이탄 장갑차는 지뢰 방어 능력 빼고는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장갑차입니다. 그럼 지뢰 방어 능력 빼고 나머지 부분의 방어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측면은 14.5mm 탄을 방어하는 정도이고 정면은 30mm를 방어하는 수준입니다. 어때요? 높아 보이나요? 이게 방어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그럼 우리 K21은 어떤가요? 우리 K21 장갑차의 방어력은 높다고 보시나요? 아마 아무도 우리 K21 장갑차의 방어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 에이탄 장갑차와 우리 K21 장갑차의 방어력은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K21 장갑차의 우수성이 나오는데요. 에이탄은 35톤급 장갑차입니다. 그리고 우리 K21은 25톤급 장갑차고요. 물론 지뢰 방어력은 에이탄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무게가 10톤이나 차이가 나는데 나머지 방어력은 에이탄과 K21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에이탄 장갑차의 방어력이 높아 보이나요? K21은 그렇게 까대던 사람들이 그저 이스라엘이 만든 최신 장비라니까. 에이탄이 뭐 대단한 장갑차라도 되는 것처럼 떠드는 걸 보고 있자니 역겹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에이탄은 35톤급 차륜형 장갑차이고 35톤급 차륜형 장갑차로서 에이탄은 뭔가 특별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부족한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장갑차입니다. 35톤급 장갑차로서 A탄과 비슷한 방어력을 가진 장갑차는 기존에도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복서 장갑차라든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너무 손쉽게 거의 비슷한 장갑차를 만들려 하고 있고요. 우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차륜형 장갑차는 정말 우수한 차량입니다. 물론 18톤이라는 중량의 한계로 방어력은 뛰어난 편이 아니지만 특히 구동계가 정말 우수한 장비입니다. 우선 우리 차륜형 장갑차의 현가장치는 독립현가장치로 이 현가장치는 바로 우리나라가 현무투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을 위해서 개발한 현가장치입니다. 한마디로 현무투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의 야지주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만든 우수한 모델로 그 어느 나라의 차륜형 장갑차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뢰 방어 능력인데요. 이 장갑차의 지뢰 방어 능력은 레벨 2로 별로 높지가 않죠. 그러나 현대로템은 이 장갑차를 개발할 때부터 차량의 하부를 카누형으로 만들고 각 현가장치를 지뢰 폭발로부터 방어하는 장치를 다는 등 레벨 2라고 생각되기에는 상당히 뛰어난 지뢰 방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로템은 왜 지뢰 방어 능력이 레벨 2밖에 안 되는 장갑차를 이리 신경 써서 만들었을까요? 지금의 차륜형 장갑차가 지뢰 방어 능력이 레벨 2인 건 우리 군이 그리 요구했기 때문이고요. 현대로템이 생각하기에 지뢰 방어 능력 레벨 2로는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우리의 차륜형 장갑차의 지뢰 방어 능력을 레벨 4로 쉽게 올릴 수 있게 이미 고려를 하고 차륜형 장갑차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정말 빨리 왔죠. 우리 군에서 차륜형 장갑차의 계열 장갑차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요구한 계열 장갑차는 지금의 18톤급 차대로는 도저히 개발할 수 없는 물건들이었죠. 우선 우리 군은 현대로템의 지뢰지대를 개척할 차륜형 공병장갑차와 그리고 차륜형 교량 장갑차를 요구하는데요. 이 장갑차들은 지금의 18톤 차대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계열 차량이었죠. 그래서 현대로템은 이 계열 차량들을 위한 30톤급 차대를 별도로 개발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장갑차는 우선 지뢰지대를 개척할 공병 장갑차는 기본적으로 지뢰지대를 개척하는 장갑차이기에 본인도 지뢰 방어 능력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지뢰 방어 능력을 레벨 4로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군이 105mm 포탑제형 차륜형 장갑차까지 요구하면서 30톤대 차대는 더욱더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까지도 이 장갑차의 나머지 부분의 방어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선 차대는 무거워지고 지뢰 방어 능력은 레벨 4인 건 알겠는데 이 새롭게 만드는 30톤급 차륜형 장갑차의 나머지 방어력은 어느 정도일 거냐는 게 의문이 들었죠.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와 차륜형 장갑차 개발 협상 과정 중에 새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폴란드가 요구한 차륜형 장갑차의 방어력인데요. 우선 정면은 우리 K-21 장갑차와 이스라엘의 A탄 장갑차와 마찬가지로 30mm를 방어할 것을 요구했고요. 하부는 지뢰 방어력 레벨 4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측면 방어력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측면은 이런 경우 거의 14.5mm 방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폴란드가 요구한 방어력은 이스라엘의 A탄 장갑차와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레드백은 측면 방어력이 30mm를 방어하는 수준이죠. 그럼 30mm를 방어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의 방어력일까요? 이 정도면 RPG-7은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토우2나 코넷 같은 본격적인 대전차 미사일은 방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구동계에서 유일하게 수입에 의존하던 변속기도 국산화하는 중이죠. 아시겠지만 우선 지금 차륜형 장갑차의 엔진은 현대 엔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엔진은 450마력급 엔진이고 30톤급 차륜형 장갑차는 700마력으로 상승하는데요. 이것도 현대 엔진으로 탑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수입품이었고 현가장치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현무투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을 위해서 개발한 독립현가장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바로 유일하게 수입에 의존하던 변속기도 지금 국산화하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A탄 장갑차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30톤급 차륜형 장갑차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우수할까요? 방어력은 같고 이스라엘의 A탄은 구동계는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차륜형 장갑차는 구동계를 전부 국산을 사용할 계획이고 거기에 현무투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을 위해서 개발한 우수한 독립현가 장치를 채용해서 야지기동 능력은 A탄보다 더 뛰어납니다. 이래도 이스라엘의 A탄 장갑차가 우수하다고 이야기하실 건가요? 현재 폴란드는 이미 로소막이라는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갑차는 폴란드가 개발한 건 아니고 핀란드의 피아트 차륜형 장갑차를 면허 생산하는 모델이죠. 폴란드는 원래 이 로소막을 통해서 핀란드로부터 차륜형 장갑차 개발 기술을 이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로소막을 통해서 차륜형 장갑차의 개발 능력을 이전받으려던 폴란드의 계획은 이미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폴란드는 우리 현대로템으로부터 바로 차륜형 장갑차의 기술을 이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개발한 장갑차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개발하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러나 말이 공동 개발이지 이 사업은 어차피 우리 현대로템이 이미 개발하고 있던 30톤급 차륜형 장갑차를 그대로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로템은 폴란드가 요구하는 차륜형 장갑차의 방어력은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고 이미 폴란드에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의 방어력에 대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흑표 PL과 달리 차륜형 장갑차의 개발 협상은 쉽게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갑장비 개발 능력은 이미 이스라엘을 뛰어넘었고 지금은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진 독일 등과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이스라엘 장비라면 우리 장비보다 뛰어날 거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은 이제 버리세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